우수 강의상도 여러 번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비결이 없는데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해보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매 수업 시간마다 리코더를 예. 네, 안녕하십니까. 법투더퓨처 법심이 간다의 정재민 법무심의관. 네, 이독실 위원입니다. 오늘은 저 서울대학교에서 민법 학자로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계신 권영준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법심이 간다 진행하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민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권영준이라고 합니다. 신조어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을 연구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용어들을 새로 만들어내는지를. 슬세권. 슬리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주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맞나요? 그런가요? 역시. 그 다음에 킹받네. 관련으로 킹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킹정? 예, 킹정하는 부분. 인정하는 거. 예, 인정하는 부분. 그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예. 요즘 SNL 같은 데서 킹정하는 부분. 권영준 교수님은 원래는 이제 법무관 마치시고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교수 생활을 지금 한 16년째 하시는 거죠. 법원을 나와서 제일 아쉬운 게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법원에 있을 때는 소위 밥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죠. 점심이 되면 판사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뭐 교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밥조가 사라져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밥조 하실 때 뭐가 좋으셨어요? 뭐 우선 제가 배석 판사 때는 부장님 욕하는 게 좋았고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수 강의상도 여러 번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비결이 있나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때 또 겸손하게 특별한 비결이 없는데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해보는 스타일이다. 혹시 최근에 좀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시도를 하셨던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리코더를 배웠거든요. 맞기도 하고 선생님이 그럴 때. 아무래도 비대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학생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매 수업 시간마다 리코더를 예. 법심이 간다 주제 자체도 교수님 직접 제안을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거일까요? 첫 번째는 법의 개인화, 쉽게 말해서 맞춤형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고, 맞춤이라면 이제 그냥 양복이 좀 생각납니다. 그럼 가면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다르잖아요. 이제 거기에 딱 맞춰서 양복을 딱 만드는 건데 법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의 개인화인가요? 예를 들면 한두 개 들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진짜 기술이 정말 발전했어요. 다 받쳐줘요, 기술이. 제가 두 가지 정도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자 제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자 제한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는 연 20%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넘으면 위법인 거예요. 이 제한 이율이라고 하는 것도 빌리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법의 개인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데이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한 이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정보 제공입니다. 우리 당장 커피 마실 때도 보면 깨알처럼 경고문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정보가 많이 제공될수록 더 읽지 않습니다. 면피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득을 보지 않는 규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각 소비자에게 진짜 필요한 맞춤형 정보만 쏙쏙 빼서 제공하도록 하는 법제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삼성 프린터를 살 때 최근에 구입했던 기기 내역을 아마 삼성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에 기초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는 이 프린터가 다른 기기와 호환이 되는 것인지 그런 정보는 꼭 필요한 정보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제, 이런 건 이제 데이터 기술이 발달하면 가능한 법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한번 도입을 시도해 볼 만한 법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어떤 사람에도 법은 똑같은 법이 적용돼야 공평한 거고 정의롭다, 이런 게 이제 법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반하는 면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법의 개인화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할 때는 70km 달려도 되고 심의관님 운전하실 때는 50km로 달려야 한다면 당장 불평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개인화가 매우 재미있는 주제이지만 규범적으로는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주제입니다. 그 방향이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물론 복합적이겠지만 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열어주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야,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의 존재 목적은 각각의 자유를 신장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도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신장시켜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사람들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규제는 그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조금 혼자서는 거동하기 어렵거나 혼자서는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분들의 능력을 보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자립하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규제는 그 도상에서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의 개인화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혹은 뭐 국회에서 지금 차원에서 뭘 좀 할 수 있는 입법 방식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 유튜브 들어가시면 맞춤형 동영상이 추천이 될 텐데요. 이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 나간다면 여전히 칼자루는 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반발심을 줄이면서 법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소프트한 방향부터 한번 맞춤형의 효용을 법제에 반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유형화시키면서 좀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미 좀 유형화된 것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법은 계속 유형화 또는 세분화되어 왔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의 진화 과정인 셈이죠. 법의 유형화, 세분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1인 가구 TF 지난번에 했을 때 좀 저희가 아차 싶었던 게 10대 1인 가구도 많다는 거예요. 비자발적으로. 미성년자가 일단 부모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연이 끊겨버리니까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완벽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나 아니면 미성년자지만 어떻게 보면 사적 거래를 훨씬 똑똑하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인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미성년자냐 성인이냐 가지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이제 확 구분을 해놓는데 그것도 좀 나중에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교수님? 예, 물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법의 세분화 또는 개인화로 나가게 되면 그런 개인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심의관님처럼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법무부에 많이 계시면 그런 시대가 빨리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들으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최대한 내가 이용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결국은 법이 개인화되더라도 그 개인이 법 위에서 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분석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발달한다면 그러한 고의적인 조작 행태까지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그런 날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의 개인화, 미래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이게 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진짜 얼마 안 가서 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상상해보는 즐거움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의 개인화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데이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안을 드린 겁니다. 1부는 이제 이렇게 법의 개인화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되게 그 진지하고 맞아요. 권위도 엄근진. 있고 그랬던 줄 알았는데 너무 귀여우셨어. 예, 저희 아이들은 저를 강아지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퀴즈를 좀 드릴게요. 자율주행차의 데이터가 쌓여서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그 데이터는 과연 누구 거냐? 핸드폰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있죠. 미국은 수집되고 있는 그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냐? 예, 저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